살아있는 시체 좀비. 수많은 공포물에 등장하는 이 괴물은 그저 여름날 더위를 식혀줄 허구의 소재일 뿐일까요? 놀랍게도 인간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좀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원주민의 미신과 한 종교의 사제들이 시체를 살려낸다는 주술 행위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좀비의 최초 역사가 시작된 장소는 바로 중남 아메리카에 있는 섬나라 아이티 공화국입니다. 지금부터 좀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동양을 찾아 탐험을 시작했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 섬을 산살바도르라 이름 짓고 이어서 쿠바와 히스파니올라 섬에 도달했는데요. 그가 제1차 항해에서 발 디딘 곳 중 하나인 히스파니올라 섬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히스파니올라 섬 왼쪽에는 아이티 공화국이 있고 오른쪽엔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데 둘 중 왼쪽에 있는 아이티 공화국이 바로 좀비의 고향입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원래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에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수많은 원주민은 스페인 점령군에게 학살됐고 유럽에서 건너온 전염병까지 섬을 휩쓸었습니다. 그 결과 약 90%의 인구가 사라지고 원주민은 거의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은 신대륙을 통치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충당해야 했는데요. 그 뒤 아이티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였습니다. 1600년대 후반이 되자 힘이 약해진 스페인의 식민지에 영국과 프랑스가 발을 딛고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영국을 내쫓고 1697년에 스페인과 리스위크 조약을 맺으면서 히스파니올라 섬의 3분의 1은 프랑스령이 됐는데요. 이 3분의 1 정도 되는 땅이 아이티 영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프랑스는 훗날 아이티 공화국이 될 이곳을 생도맹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곳을 아이티로 통일해 부르겠습니다. 아이티에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설탕 생산 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7세기 유럽인들은 쓴 커피에 달콤한 설탕을 꼭 넣어 마셨기 때문에 유럽에서 설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설탕의 인기가 치솟는 동시에 노예 무역 역시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아이티에는 설탕 플랜테이션이라는 근대적 시스템이 제일 먼저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곧 아이티에서 체계적인 대규모 노예 노동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데요. 아이티 흑인 노예들의 평균 수명이 20세를 채 넘기지 못할 정도로 노동 착취는 심각했습니다. 사탕수수가 다 자라면 4m가 넘는데 이걸 베어내서 롤러로 압착해 즙을 짜내고 또 이것을 고농도로 정제하기 위해 솥에서 오래오래 끓여야 했는데요. 그 땔감을 산에서 베어와야 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곤에 절은 노동자가 압착 중에 잠깐 졸기라도 하면 롤러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즉시 팔 전체와 몸통까지 딸려 들어가면 꼼짝없이 목숨을 잃게 되니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예들은 언제든 자기 팔을 자를 수 있도록 손도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농장주들은 노예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일하길 원했고 때때로 가혹한 처벌을 내렸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노예들의 유일한 안식처는 종교였습니다. 아이티로 팔려온 흑인 노예들이 믿은 종교가 바로 부두교인데요. 부두교는 좀 독특합니다. 가톨릭과 아프리카 전통 종교가 뒤섞인 형태로 발전했는데요. 1685년에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가 종교적 자유를 허용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프랑스 유일 종교로 가톨릭을 채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아이티 흑인들 역시 가톨릭의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 나이가 있는 노예들은 그들의 고향 아프리카에서 전승된 주술 문화를 젊은 노예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가톨릭의 죽음, 부활, 예배라는 요소와 아프리카, 특히 다오메이 왕국에서 건너온 토속신앙이 결합한 부두교 특유의 철학이 탄생했죠. 부두교에서도 크리스마스에 성대한 의식을 치르고 그 외에도 가톨릭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농장주들이 보기에 노예들은 가톨릭 종교를 믿고 있는 듯 했지만 실제로 노예들은 그들만의 신앙, 부두교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유대감을 형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부두교는 노예제도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지녔고 훗날 흑인 노예 반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부두교의 사제는 보코르라는 주술사인데요. 부두교에는 이 주술사가 죽은 자를 되살려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이티에서는 부두교 주술사에 의해 시체를 부활시키는 새 주술이 도입됐습니다.
부두교의 사제 보코르는 의뢰를 받아서 노예를 조달했습니다. 그가 하는 주술행위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이미 장례식까지 마친 시체를 무덤에서 꺼낸 다음 시체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얼마 후 정말 시체가 일어섰고 두 손이 묶인 채 주로 백인 농장주에게 팔려갔죠. IT인들은 좀비를 만드는 주술행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매장한 후에도 36시간 넘게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혹은 만약 고인이 되살아나면 그의 앞에 나타날 보코르를 공격할 수 있도록 고인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매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주술사가 진짜 시체를 되살려내서 좀비를 만들고 이 좀비를 팔아 생업으로 삼았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인류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인류학자로 활동하는 웨이드 데이비스는 IT에 직접 찾아가서 좀비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알아낸 주술의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두교의 주술사들은 주술로 시체를 되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산 사람에게 특정한 약물을 넣어서 시체처럼 만드는 거였죠. 데이비스의 주장에 의하면 좀비를 만들기 위해 좀비 파우더라는 약이 사용됐습니다. 좀비 파우더의 주성분은 주로 복어액에서 발견되는 천연독, 테트로도톡신인데요. 치명적인 성분으로 구성된 좀비 파우더를 주입해서 사람을 가짜 죽음 상태, 가사 상태로 만듭니다. 희생자의 몸은 산소 결핍으로 파랗게 변해가고 심장박동과 호흡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서 스스로도 죽어가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가 사망했다고 믿고 결국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날 밤 비밀 조직의 부두교 사제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약에서 조금 깨어난 희생자의 육신을 끌어올리죠. 아직 정신이 온전치 못한 희생자에게 마취성 독소가 포함된 약을 2차로 먹입니다. 그리고 희생자에게 폭력을 가하면 그는 뇌에 손상을 입은 채 다시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사제는 정신이 희미한 희생자에게 이런 식의 말을 주입합니다. 당신은 좀비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희생자는 모든 생각과 의지를 잃은 채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충실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스는 부두교 사제들이 희생자에게 환각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을 계속 주입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에게 스스로 좀비라는 환상을 계속 심어준다는 거죠. 데이비스는 이런 좀비를 만드는 행위가 종교와 연관된 비밀 조직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들에게 손을 뻗친 사람들은 주로 농장주였습니다.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백인 농장주 한 명에게는 약 200에서 500명가량의 흑인 노예가 통제되고 있었는데요. 노예의 수는 곧 농장주의 부를 상징했고 그와 동시에 농장주는 노예들의 반란을 두려워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맘먹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날은 곧 농장주의 제삿날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백인 농장주들은 수많은 흑인 노예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길 원했고 자연스럽게 부두교 주술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비가 된 희생자들은 죽음보다 못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농장주에게 팔려가 영원히 복종하며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었죠.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행위는 죄인 혹은 증오하는 대상에게 사회적 죽음을 가하는 일종의 사형과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IT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좀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8세기 말에 IT는 가장 번영하는 프랑스 식민지였는데요. 이것은 곧 흑인 노예의 노동 착취가 극에 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혹사당하던 흑인 노예는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791년 IT의 흑인 노예들은 거대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혁명 세력의 지도자는 투생 루베르티르였습니다. IT 섬에서 인구 5%에 불과한 백인들은 흑인들의 압도적인 수와 거센 분노를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인 노예 출신인 투생은 혁명 세력을 이끌며 프랑스, 영국, 스페인과 같은 당대 세계 최강국들을 격파해냈습니다. 이런 투생에게는 검은 스파르타쿠스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죠. 그리고 1804년 그들은 중남미 최초의 흑인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이때까지 프랑스에 의해 생도맹그라고 불렸지만 독립을 일군 노예들은 국호를 IT라고 정했습니다. IT는 산악이 많은 지방이라는 의미로 한때 이곳에서 전멸된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지명이었죠. 세계 최초로 노예들이 스스로 해방을 쟁취하고 결국 자신들의 국가를 세운 IT 혁명은 실로 대단한 역사였지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구 열강의 시선에 비친 IT는 공포의 땅이었고 한편으로는 눈엣가시였습니다.
당시 백인의 입장에서는 열등한 흑인 노예가 유럽 강국을 물리치고 스스로 자유를 쟁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노예제를 유지하고 싶었던 유럽 각국의 IT 공화국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었죠. 그래서 이 흑인 공화국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따돌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IT의 지도자들은 국가 주권을 인정받고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로부터 독립국임을 인정받는 대신 1억 5천만 불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 돈은 당시 IT GDP의 10배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돈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IT는 미국 은행에 돈을 빌렸죠. 이제 막 내부를 정비해 나가야 할 신생국이 처음부터 막대한 빚을 떠안은 데다 근대화를 시도하면서 추가적인 빚까지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IT는 120년 넘게 빚만 갚다가 1947년에서야 외채를 다 갚았는데요. 그 사이에 잠깐 미국에 점령당하기도 하고 독일의 간섭에도 시달리는 등 여러모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20세기로 진입한 IT는 세계 최빈국 타이틀을 달게 됐습니다. 오늘날 IT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2007년에는 AP통신에 의해 경악스러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IT인들이 흙으로 만든 진흙 쿠키를 먹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계속 먹으면 복통을 유발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허기가 져서 흙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예혁명으로 독립을 쟁취했던 IT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아동 노예 제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레스타베크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함께, 머문다 두 단어를 합성한 겁니다. 주로 4살에서 15살 사이에 가난한 집 어린이들이 다른 집에 무급 가사도우미로 보내지는데요. 수십만의 레스타베크 중 대다수 아이가 학대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IT는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IT에는 인신매매와 살인, 납치와 같은 끔찍한 범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1년 7월 IT 대통령이 괴한에게 암살된 이후 정부 권력에 공백이 생겼고 결국 나라는 갱단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두 갱단이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도를 장악하고 유혈 충돌을 벌이면서 시내 한복판, 주거지에서도 총격전이 벌어지고 나라가 전쟁터가 돼버린 것입니다. 당시 140채의 집이 완전히 박살나고 3천여 명의 주민이 집을 떠나 탈출했습니다. 갱단에 잡혀 강제로 끌려간 소년들은 그들의 방패막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생지옥에서 겨우 탈출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람이 산채로 불타고 소녀들은 끌려가 성폭행당하고 민간인이 갱단의 칼에 맞아 죽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유엔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수도에서만 1000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IT에서 활동하는 갱단의 수가 약 90개에 달하고 경찰과 군인들이 손쓰기 힘들 정도로 세력을 키운 상황입니다. 갱단이 전국의 40% 이상을 장악했다고 하니 온 나라가 아비규환에 빠진 상태죠. 일부 지역에선 갱단이 학교와 경찰서, 법원까지 장악해 정부 행세까지 하는 상황. 이런 IT에서 가장 흔히 문제되는 게 납치입니다. 2022년 기준 4월부터 2달 동안에만 326건의 납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외국인 36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몸값을 두둑히 챙기기 위해 납치가 성행하는 건데요. 2021년 8월엔 규모 7.2의 지진으로 2,000명 이상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던 의사들까지 갱단에 납치됐습니다. 미국에서 밀반입한 무기로 무장한 갱단을 피해 모든 걸 버리고 이민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인신매매 단체의 꼬임에 넘어가 팔려갈 수도 있고요. 지난달인 2022년 7월엔 IT 이민자들이 탄 배가 미국으로 가던 중 뒤집혀서 17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IT 정부가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UN 평화유지군의 도움은 한계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IT 공화국. 이들은 또다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참고한 자료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좀비를 파헤치기 위해 IT에 다녀온 데이비스의 책 나는 좀비를 만났다입니다. 데이비스가 IT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